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 뚱뚱한 사람도 연애가 가능할까요? JW MH95님이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0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제가 자칫하면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체질이어서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해서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잘 받다 보니까 이 걷기로는 안 될 정도로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 70에서 75kg 정도 나가요. 근데 제가 공군 남친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연애 관계를 맺어왔는데 다음 달에 첫 만남이 있는데 이 남친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죠? 저를 봤을 때 싫어하면 어떡할까요? 저의 연애는 지금까지 다 짧았어서 길어야 3개월, 짧으면 2주 이랬거든요. 저는 오래가는 연애가 하고 싶은데 저의 이 뚱뚱한 몸매 때문에 걱정이 돼요. 지금 사실 여기서 또 질문을 분석을 하자면 저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연애를 지금 잘 하고 싶은데 그쵸? 뚱뚱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감이 자신감의 없으신 문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이제 살을 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청력 문제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또한 저는 중요하죠.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훈남을 오늘 한 훈남이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살 빼는 법을 알려줘. 트레이너분이 오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왜냐면 네. 여기 이분이 심한 운동을 못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지 않고 네. 살을 뺄 수 있는가? 네, 채팅창 지금 깍 나왔습니다. 깍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한의사 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박용환 선생님이시래요. 박용환. 네, 자 목소리. 용하다고 이름 지을 뻔하다가 용환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런 용환. 유머 감각까지. 어머, 약간 유머는 훈훈하진 않다.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운동 말고 살 뺄 수 있는 방법 저 너무 네. 너무 간절한데 뭐 굶는다 이런 거 아니죠? 굶는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절식을 하는 거죠.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살 빼는 방법이 크게 제가 여쭤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일반 분들이. 네. 첫 번째는 굶는다. 두 번째는 운동한다. 운동한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을 다이어트를 시켜본 결과 막무가내로 굶으면 일단 안 되지만 일단은 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탄탄하게 하려면 운동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먹는 거 줄이지 않으니까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먹는 것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그 포인트를 건대 말씀드리고 상태예요. 싶었어요. 건대 상태예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 교환 네. 학생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소고기가 너무 싸가지고 네. 맨날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또 공부를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운동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막 근육질에 네. 돼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한 돼지. 네, 잘 드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근육이 팍팍 불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덩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의 속도보다 지방의 속도 항상 빠르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 너무 지나치게 네. 특히 당분 쪽을 많이 드신 결과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체중을 조금이라도 감량해서 유지하시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채식의 비율이 그러니까 밥을 제외한 채식이에요. 밥은 탄수화물은 살을 조금 찌게 만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쵸. 필요한 영양소지만 그래서 채식의 비율을 70% 이상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채식을 70%. 잠깐만요.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식 70%. 네. 뭔가 하나 노력하지 않고 네. 또 다른 걸 얻으려면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 채식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준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조금 더 급하게 많은 부분을 감량을 하시려면 아침과 저녁을 채소량을 많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점심은 뭐 좀 약간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점심은 자유롭게 먹되 네. 딱 하나 지켜주셔야면 것은?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식사하실 때 물국, 찌개, 탕을 같이 먹지 않는다. 왜요? 제가 왜요? 이걸로 효과를 진짜 많이 왜요? 봤어요. 왜요? 이게 일단 식사와 네.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네. 위장에서 흡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이어트는 아마 건강한 다이어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막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살을 뺐는데도 빛이 나고 맞아요. 조금 더 피부도 얼굴이 좋아지는 깨끗해지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네. 다이어트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작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장이 탈이 나서 내가 먹는 영양이 잘못 흡수되면 오히려 내 몸이 더 부어버리거나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몸이 붓게 되니까 맞아. 더 물을 붓게 마시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나요? 예, 우리 몸에 수독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물이 잘못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됐을 때 생기는 어떤 이 수독. 붓는 수, 증상들이 물, 있어요. 물수. 수독. 예, 어, 예, 문자를 썼어요. 네, 아니.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두 번째 물과 함께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돼요. 희석이 되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뭐 위액 같은 거요? 위도 네. 늘어나죠. 네, 세 번째가 위가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 같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사이즈가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볼록 튀어나오죠. 아, 저요. 아니, 네, 저요. 네. 장이 이렇게 네. 나는 살이 별로 안 찐 것 같은데 배만 나온다든지 장이 좀 처진다든지 하는 분들은 네네네. 장이 좀 약해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흘러내린다고 하면. 위 하수, 장 하수죠. 예,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실제로 처지는 게 있어요. 네, 저 그렇거든요. 제가 이 티셔츠 입는 이유가 패션이 아니고요. 이게 제일 품이 커요. 그래서 배가 제가 근데 체형에 비해서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예, 위장과 아마 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은 보시더라고요. 식사 전후 30분을 제외하고는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식사 전후를 빼고 공복이나 를 평상시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대신에 내가 물을 먹어서 오히려 붓는 분들은 수분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지금 한 분 한 분을 제가 그쵸. 다 케어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식사 전후 30분을 제외하고는 많이 드시고요. 네. 소금을 적게 먹고 채소량을 늘리고 네. 식사 전후에는 물을 먹지 말고. 물국탕 찌개를 조금, 피하고 그러게요. 저도 아까도 특히 콩나물국밥 먹고 왔는데. 네, 물은 식사 전후로 30분간 안 마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외네요. 물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식사할 때 식당 가면 차가운 물 내놓잖아요. 그쵸. 그걸 마시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그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나요? 아니 물 자체를 만약에 꼭 드시고 싶다면 식사 전에 조금 너무 입을 좀 텁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약간 따뜻한 살짝. 물로 네. 숙여주시는 게 좋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입냄새가 나는데 있기는 좀 힘드시다면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과일은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과일 같은 경우에 당분 때문에 채소와 과일 중에 고른다면 네. 채소를 먹는 게 살은 덜 찝니다. 근데 맞아. 과일 같은 경우에 일단 에너지가 빨리 오르고요. 맞아, 당분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도 편한데 내가 먹어서 입에서 맛이 도는 것들은 살이 좀 찌는 경향은 있어요. 너무 질리다 그죠? 네. 그래서 입을 즐겁게 하느냐, 네. 장 부분에 다른 장을 몸을 즐겁게 즐겁게 하느냐. 하느냐. 그렇죠. 제 입은 31년간 즐거웠더니 배가 요 모양이 됐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어딜까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구멍. 네, 땀구멍? 맞긴 해요. 똥구멍. 아니, 아 독소가 빠져나가는 구멍이요? 예, 그 구멍들이 모여 있는 곳이 림프예요. 림프가 림프. 어디에 있냐면 큰 림프들은 겨드랑이, 아. 사타구니 이런 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간지럽히면 가려운 네, 곳 네, 있죠. 네. 거기에 림프가 많아요. 어. 근데 각 관절마다 림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져주고 꺾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여기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래서 거죠. 이런 데들에서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죠. 아 그럼 우리 곁땀이 독소 빠져나가는 거군요. 맞긴 해요. 어. 근데 이제 곁담 같은 경우에는 독소도 빠져나가지만 자율신경계가 조금 조절이 안 된 거죠. 아, 저는 상당히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자율신경계가 여름에 셔츠를 못 입거든요. 겨드랑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그 일부러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 몸에서 림프의 70%가 왼쪽 겨드랑이로 아, 저 왼쪽, 몰랐어요. 저는 왼쪽이요? 곁땀이 많이 나서 네. 그랬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에요? 한 30% 왼쪽인데 여기에 70%. 마지막의 배출구가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예, 그래서 겨드랑이를 자극해 주면 좋고요. 하나 뭐 팁으로 하나 네. 예,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겨드랑이를 자극하는 방법이 림프를 자극하는 방법이 네. 뾰족한 걸 가지고 자극을 하면 네. 림프들은 싫어해요. 어. 우리는 막 가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간지럽혀도 효과는 있는데 네. 기왕이면 좀 우아하게 하려면 우아하게. 테니스 공을 겨드랑이에 끼워서 네. 잠깐 눌러줘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테니스공을 겨드랑이 끼우는 게 우아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혼자서 할 땐 우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엄마가 뭐하니 어머. 근데 쏙 집어넣으시고. 네. 어머. 네. 그래서 그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속에서 맥박이 두근두근 뛰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림프가 활성화되는 느낌이에요.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이렇게 딱 지그하게. 테니스공을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분의 림프가 활성화되고 어우. 또 물론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네. 그러면 뭐, 아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절식을 해야 네. 되고 그쵸. 절식을 전략적으로 채소 위주로.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국, 탕, 찌개
멀리 하고요. 멀리 하고. 네, 건더기만 먹고. 네, 식전후 30분에 물 먹지 않는 네. 것.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스트레칭. 스트레칭하고 위주로. 네, 우아하게 하고 싶으면 테니스공을 겨드랑이에 끼워라. 근데 엄마가 약간 있을 때는 하지 팁 말자. 같은 거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뚱뚱한 사람도 연애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 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저는 뚱뚱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만족도를 주느냐 못 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신감의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저도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몸무게나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쵸. 어찌 보면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그쵸. 네. 사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다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지만 사랑받을 좀 자격이 그런 부분 있죠. 있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상태나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쌓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외모의 콤플렉스가 심각한 친구들한테는 가끔은 성형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는 경우도 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말씀 제가 예뻐지는 법 하나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네, 뭐냐면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뻐져요. 진짜로.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아니 아까도 여러분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엄청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니, 얘기를 근데 했었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여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네. 남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만나서 이제 약간 스피드 데이팅처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쁜 여자들 말고, 말고? 본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 나 예뻐 이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끝에 남자들은 그녀들을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실제보다 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많은 남성들은 또 반대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남자들은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죠? 아니, 저는 어릴 때 외모 정도면 콤플렉스가 괜찮나?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훈남들이 약간 이런 얘기해요. 짜증나 그죠? 저는 체온이 높아서 훈남인 것 같고요. 아. 네, 어쨌든 아 뜨거운 남자. 근데 아까 지금 네.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네.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어디서 어디 병원이 어디냐고 여쭤보셔가지고 네, 본격, 이 기회를 들어 잠깐 홍보 한번 아, 하셔도 그럼요.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 역삼동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에 하랑 한의원이라고 네. 하늘이 주신 사랑 내 몸이 오. 내 몸과 마음이 하늘이 주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좀 더 예쁘고 잘 가꾸자는 뜻으로 아. 이름을 지었고요. 네. 하랑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박용환입니다.